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죠? 군대 갈 사람도 없나 보구나. 그죠?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5일 인구 절벽 등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장한 50대, 60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경계병을 쓸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훈련이나 뭐 주 업무는 우리 군대 간 젊은이들이 하고 경계는 50대, 60대 용역을 쓰겠다라는 거죠. 용역을 쓰겠다. 그래서 병사에 준하는 월급을 주겠다. 한 뭐 150만 원 주겠죠. 그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큰일 났구나. 나라가 큰일 났다. 군대 갈 사람도 없어졌다. 나라를 지킬 사람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월 2만 명 아기를 낳는다고 굉장히 호들갑을 떨잖아요. 2만 명대를 해보겠다. 그러면 24만 명 낳는 거고요. 우리 때는 거의 100만 명. 그죠? 조금 줄었을 때는 90만 명. 그리고 한 10년 전에는 뭐 50만 명, 뭐 40만 명 그렇게 쭉 계속 줄었겠죠. 지금 24만 명. 군대 갈 친구가 없어요. 옛날에는 방위도 가고 면제도 잘 됐어요. 그죠? 군대 갈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그죠? 면제 조건도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죠? 군대 갈 애가 없는 거야. 큰일 났죠. 나라가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구 절벽이 왔고 도시가 소멸되고 2030년 되면 안성만한 도시, 한 20만의 도시가 안성에 20만 되나 보는데 안성만한 도시가 1년에 하나씩 없어진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 3천만에서 5천만이 되는 인구로 발전한 거야. 그죠? 근데 그 발전하는 동안 질적으로 발전했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한번 복귀해 보면 질적인 발전은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창의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뛰어난 그 기술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그냥 하청업체 역할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반도체도 뭐 외국에서 디자인하고 연구 개발한 거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거예요. 저가 노동력을 가지고. 자, 그런데 그게 힘들어졌다. 그게 힘들어지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그 다음에 어떤 균형적인 발전,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탄탄한 중산층, 뭐 여러 가지가 잘 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세정 행정수도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걸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일극 체제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서울에 있는 기득권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득권들이 다 포기하면 돼요. 그죠? 국회에 다 옮겨. 그죠? 근데 국회도 옮긴다고 해놓고서 이거 뭐 지지부진하고 되지도 않고 있고 청와대도 옮겨야 되고. 그죠?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울로 일극체제로 가다 보니까 휴유증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죠? 집값 급등, 뭐 12억, 평균 12억,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15억, 강남 60억, 뭐 도저히 우리 일반 젊은이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가격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스카이들은 서울의 강남 애들이 32%를 점유하고 있고, 그죠? 교육적인 불균형. 그들이 또 사회적 체계, 사회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문화적 자본까지 다 잠식하고 있어서 그 기득권을 확 쥐고 놓질 않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영향이 인구 감소, 그죠? 나타났고, 오늘 뉴스에서 봤듯이 50대, 60대도 이제 경계병으로 와라, 용역으로 와라. 그런 뉴스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거 고민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게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나왔어요. 그 기사가. 그 기사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분석을 해보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야.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미국, 뭐 싱가포르, 유럽의 좋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막 고급 인재들이 몰려가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개방형 국가, 그죠? 개방형 국가로 가자. 외국인들에게 다 문호를 개방해서 고급 인재를 받아들이자라는 얘기야. 근데 뭐 그게 뭐 되겠어요? 우리 뭐 기업 문화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업 자체가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도 아니야. 고급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별로 없어. 내가 보기엔. 그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뭐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뭐 고급 인력들이 올 일이 없는 나라야. 그죠? 근데 자, 이 신문의 의도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그런 고급 인력보다는 나라를 문호를 개방해서 그 외국인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야. 그죠? 그냥 뭐 저 후진국에서 오는 대로 다 받아주고 그러자는 거야. 미국처럼. 그죠? 미국은 저기 뭐 아프리카에서 와도 받아주고, 그죠? 뭐 조건만 되면 우리도 가고 중국도 가고 다 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개방형 국가로 갔을 때 문제가 바로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죠? 미국의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이 뭐예요? 그게 이민자들과 이민 와서 계층을 잃은 그런 세력들과 그리고 기존의 백인들 간의 지금 싸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그룹 간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미국도. 그죠? 그 잘 사는 미국도. 그 자원이 풍부한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가 온전하지 않겠죠. 그죠? 나라가 온전하지 않겠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결국은 지금 젊은이들로서는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노력도 안 하고. 그죠? 아니 뭐 행정수도 다 옮기고요. 그리고 뭐 서울대학 다 찢어가지고 지방으로 다 보내고요. 스카이 다 지방으로 보내고.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도 다 해버리고, 그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금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것, 노력도 안 하고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야. 그죠? 기득권 입장에서는 인구가, 이 하위층의 인구가 더 중요하거든. 공장에 일할 인구가 중요하거든. 지금 제조업을 돌릴 인구가 중요하거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자. 자, 우리나라의 인구가 2천만이었던 인구가 60년대, 70년대에 3천만 명이 됐어요. 자, 이때 해방둥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때 이 해방둥이들이 산업 여군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다. 그죠? 그렇죠. 60년대에서 70년대. 자, 인구 4천만 명 시대에 1980년대에서 90년대는 이 고등학교 수혜를 본 베이비붐 세대, 1차 베이비붐이죠. 베이비붐. 1,000억 달러 수출 시대를 만들었다. 그죠? 제조업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5천만 명에 도달한 이제 우리 세대죠. 2차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70년 밀레니엄 세대, 이 친구들이 2000년대 디지털로 무장한 한국 정보기술 IT 강국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발전했는데 이제 그런 인구가 없는 거야. 제조업에 들어갈 인구도 없고 IT를 이끌어갈 세대들도 없고, 그죠?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저라도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정부도 얼마나 심각하면 50대, 60대 군 경계병을 사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야. 여러분들, 이제 세금 낼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세금 낼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은, 이 65세 고령화가 되면은
들어가는 거는 엄청난 재정뿐이야.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죠? 자, 대한민국은 내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예요. 내년에. 근데 2050년 가면은요. 40%야. 여러분들 2030년인가 가면요. 30년인가? 뭐 정확한 모르겠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48%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 명은 65세 노인, 한 명은 젊은 사람이야. 반이 노인네라는 거야. 부산 같은 데는. 자, 2050년 가면요. 10명 중에 6명이 노인네야. 그거 사회가 정상적이겠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26년 뒤에 가장 노쇠한 국가로 가는 거야. 그죠? 젊은이들 6명이 이 노인네를 부양을 해야 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도 아니고 교육이 또 퀄리티가 창의적으로 가는 방향도 아니고 그죠?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 기득권들은 저가 노동력을 가지고 빼먹으려고만 하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눈치채고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나만 행복하게 살자. 그죠? 나와 내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세종은 그래도 아이들이 좀 보여. 그죠? 여기는 젊은 부부가 많으니까 진짜 보이는데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뭐 신혼부부 옆에 살면 보세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애를 안 낳는다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는 연금이 고갈되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자, 여러분들 이거 다음에 제가 주제로 다루겠지만 노후에 대비하셔야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연금 받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의료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마저도 지금 그 시스템이 깨지고 있고, 그죠? 자,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개방형 국가로 가서 전 세계의 인자와 자본, 기업이 몰려들게 해야 된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좋죠. 그래서 세제 혜택 주고, 이민정책 풀어주고, 정주여건 개선하고, 스위스, 싱가포르처럼 이 분야 최상위 국가로 만들자.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뭐 대전으로 오겠어요, 뭐 청주로 오겠어요. 다 서울로 와야죠. 근데 서울이 집값이 비싸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걸 대비해서 만든 게 사실은 송도 신도시예요. 그죠? 뭐 세계 기업들 그죠? 그쪽으로 다 유치하려고 그랬죠. 영종도 가깝고. 그런데 그 송도가 다 어떻게 됐냐고. 그죠? 안 들어오잖아. 뭐 우리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세계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싱가포르처럼 막 금융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첫째는 누가 잘못했냐? 정치인들이 잘못했죠. 풀어줄 거 막 풀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죠. 자,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 우리 경제와 사회판을 통째로 뒤흔들기까지 불과 10수년이 안 남았다. 자, 골든타임이 5년에서 10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판을 엎어야 된다. 자,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판을 엎어야 된다. 인구 재앙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꾸자. 판을 엎어라. 그죠? 판을 엎어라. 인구 재앙이 오니까 판을 엎어라. 좋은 이야기예요. 진짜 좋은 이야기예요. 이 발상은 아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실현되면 좋죠. 근데 이런 방향보다는 저가 노동력을 자꾸 데리고 올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죠? 저가 노동력. 자, 저가 노동력 데리고 오면 벌써 우리 그 어르신들 또는 하위직 일자리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지만 막 공장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거는 뭐 그 사람 그 동남아시아 친구들이 들어와서 땜빵을 해주고 그 친구들의 그 희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 친구들을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 기자가 뭐 고대 로마 제국, 뭐 중세 몽골, 현재 미국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라들이 강대국이 된 거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강대국이 됐다. 뭐 근데 뭐 우리가 뭐 영토를 확장할 수는 없는 거고 혜택을 줘서 끌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 뭐 무슨 혜택을 주겠어요. 그죠? 무슨 혜택을 주겠냐고. 그죠? 집값도 비싼데.
자, 한국에서는 지금 매년 강원도 삼척시 6만 명의 인구가 사라지고 있고요. 2030년대는 안성시 19만 명 정도의 도시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2만 명 언더로 가잖아요. 그럼 그 도시가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부터 벌써 소멸이 시작된 도시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도시들은 뭐 이 경북 영양 완전 산골이잖아요. 뭐 이제 노인이 죽으면 젊은이가 없어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없어. 그냥 사라지는 거야, 도시가. 사라지는 거야. 원시림이 되는 거야. 원시림이. 이제 그런 도시가 2030년대 되면 19만 명짜리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산의 영도, 부산의 남구, 예를 들어 남구는 좋은 데죠, 그죠? 예를 들어 서구, 대구의 서구, 대구의 남구,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대전의 동구, 그런 도시가 하나씩 없어지니까 지금 그런 데는 노인들만 살잖아요. 주로 노인들만 사는데 그 노인들이 사라지면 그냥 폐허가 되는 거야, 그죠? 서울은 폐허가 되면 재개발을 하지만 지방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다. 자, 그런데다가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한국이 전체 인구의 71%인 3,674만 명이 생산 인구고 20년 뒤에는 1,000만 명이 줄어든다는 거야. 1,000만 명이 전체 인구의 45% 수준인 1,658만 명에 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적은 인구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려면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가 보면요, 제 생각에는 2027년이 대선인데 2030년에는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2027년 대선은 이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지만 2030년 가면 사회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32년의 대선에는 아주 어떤 파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변한다. 그죠? 도시 하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는요, 또 뭐냐면, 이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을 안 한다는 거야. 비경제 인구가 1600만 명. 그 중에서 이유도 없이 쉬는 게 250만 명. 그 다음에, 사회적 포기라고 집에서 은둔하는 친구들이 40만 명.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죠?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예요. 이제,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죠? 또 복지도 좋고 하니까 일을 안 해. 가뜩이나 일할 사람도 없는데. 일을 안 하니까 그걸 외국인들이 결국 메꿔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인구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복지가 늘어나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일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꼭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 사회가 또 그렇게 만들었어. 그죠? 이 사회가. 그죠? 돈 없으면은 아주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 사회잖아요. 그죠? 차별화하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노동 정책과 직장 업무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이거 좋은 얘기, 이것도 좋은 얘기야. 임금은 개떡같이 조금 받는데 가면 갑질을 오지게 하는 거야. 그죠? 갑질을 오지게 하는 거야.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일반 시민 민원인들 와가지고 갑질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부학부모들 와서 갑질하고. 여러분, 요즘 선생님이 결혼 대상으로 인기가 별로 없대요. 희한하죠? 우리 때는 인기 있는 직종이었는데 인기가 없대. 하도 갑질에 시달리니까. 이 대한민국은요, 아주 갑질의 아주 이 평균 사회야. 그죠? 근데 이 갑질이 직장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은 먹고 살 만큼도 안 주는데 갑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요즘 애들은 또 좀 약하잖아요. 옛날 우리 세대보다 내성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기업의 업무 강도가 또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도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냥 업무가 재밌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불타는 의지를 가진 애들만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애들만 남아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회적 포기자들이 많은 것은 노동정책과 직장문화. 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바꿔라. 이 근본적인 원인 속에는요, 이 갑질이 있어요, 갑질. 그죠? 갑질. 그죠? 이 대한민국은 아주 갑질이,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 양반 문화와 뭐라고 그러죠? 천민 문화. 이 구분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양반 놈들이 밑에 그 상민들을 맨날 갑질하면서 이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이제 그대로 이게 된 거야. 그죠? 그대로. 이 현재 속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자,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 좋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자, 어쨌든 뭐 이 신문에서는 여러 가지 뭐 개방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인재들을 모아야 된다는데 사실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이 글의 실질적인 의도는 개방을 해라. 그죠? 그래서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자 그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죠. 그죠? 외국인들이 뭐 동남아시아 뭐 사람들 막 개방한다. 뭐 중국의 연변족들 들어와서 막 저거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한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둘러쳐서 얘기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앞으로 5년 내서 10년 정도 남았다. 그죠? 정치하는 놈들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그죠? 왜냐면 현장에서 보니까. 그죠? 그들은 데이터를 다 봤잖아요.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요. 뭐 일반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들은 벌써 외국인들로 채워지지만, 이제, 대기업에서 큰 공장도 입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 삼성 반도체도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급여 많이 준다니까 많이 갔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삼성 LCD, 뭐 LED 뭐 그런데 SDI 그런데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잘 안 간다는 거야. 여러분 내 자녀가 그런데 가라면 보내겠어요? 저는 절대 안 보내요. 절대 안 보낸다. 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왜? 아이고 가면 백혈병도 걸리고 뭐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몸에 안 좋잖아. 근데 그런데 보내겠냐고. 옛날에나 뭐 아주 먹고 살기 어려울 때나 뭐 그런데 가는 게 1순위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다른 길로 안 되면 뭐 외국으로 가면 되는데 뭐 그죠? 이민 가버리면 되는데 차라리 다른 나라 갈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그죠? 여기 살 거 없으면 캐나다로 가면 돼요. 그죠? 호주로 가도 되고요. 젊었을 때 이민 가면 되죠. 그죠? 저라면 그래요. 제가 여기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한국 사회에서 별로 할 게 없다. 그러면 차라리 영어 좀 배우고 준비해서 기술 배워가지고 외국 가죠. 그죠? 자, 어쨌든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요. 정치인들도 위기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 뭐 이상한 법안도 나오고 신문도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자,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